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운데 공부하면서 힘들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칭 변환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개를 건드리고 대칭 변환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칭 변환을 이용한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보고 좀 충분히 풀어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대칭 변환이 상당히 응용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회전 변환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를 즉석에서 제가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변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를 제 AB라고 놓을게요. A와 B를 지나서 각각 요 AB와 수직인 선을 제가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 AB 위에 움직이는 점을 P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 그런데 A와 직교하는 선분과 B와 직교하는 선분 이 길이를 제가 제한을 시킬게요. 요 AB의 길이를 4A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지나 수직으로 올라간 선을 얘를 이 정도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를 C라고 놓겠습니다. 이 C의 길이는 A만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직교해서 올라간 선 얘를 한 이 정도를 D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3A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을 때 전 P가 AB 위를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 동점 P로부터 C를 긋고요. 동점 P로부터 D를 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때 요 PC하고 PD입니다. 이 길이의 값의 합은 P의 위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최소일 때 그러니까 P의 위치를 적당히 잡으면 어떤 지점인가 최소가 되는 점이 정확히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이때의 이 각이 몇 도나 될까? 그러니까 요 CPA입니다. 이 각의 크기가 몇 도나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 합이 최소라는데 이 두 개의 길이 합은 점 C나 D를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 자리를 C'이라 놓으면 이 길이가 A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요 AB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요. 대칭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대칭을 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왜? 대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얘를 L이라 할게요. L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이유는 다시 여기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대칭점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렇게 AB라고 대칭점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대칭축 위에 아무데나 점을 이렇게 잡더라도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생긴 이 변을 이쪽으로 돌려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똑같은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질문에서 AB가 직선이라고 할게요. 직선 AB가 대칭축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대칭축이 되게끔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PC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PC의 길이가 PC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C 프라임으로부터 D까지 가는데, 가다가 AB 위에 교점, 거기를 P라 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는 당연히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가 최소가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이 질문의 답 P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에 한 군데 있게 되는데, 그럼 CP를 그어 볼게요. 이렇게 CP를 긋게 되면 아래 위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서 따라서 이 P의 위치가 지금 방금 그린 바로 이 자리에 P의 위치가 되는데, 이때에 CPA의 각이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아느냐? 근데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 AB의 길이가 4A인데, 그런데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요렇게 칠한 삼각형을 보면 얘가 서로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인데, 여기서 닮은 비가 이게 1대 3입니다. 1대 3이니까 요 AP하고 BP가 1대 3인데, 그런데 AB의 길이를 제가 맞춰 놨어요. 분수 안 나오게 4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A이고 이 길이가 3A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 했습니다. 이제 좀 두꺼운 색깔로 색깔을 칠하면서 해볼게요. 요 직각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도 A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정답은 4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공수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이건 이제 굉장히 기본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x축이
있는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놓아 볼게요. P는 x축 위에 움직이는 점입니다. 요 A의 좌표를 2,2라고 놓고요. 자, 여기 B의 좌표를 뭐 10,6이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을게요. 이때에 요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하고 PB하고 요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이게 최소일 때 이때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대칭을 시킬게.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 쉬우니까.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대칭점을 A'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P와 AP의 길이가 항상 이게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길이가 최소라는 것은 A'로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로인데, 이 경로 중에 이 위에 X축과 만나는 점, 이 자리에 P가 있을 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러면 AP하고 A'P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의 합은 바로 선분이 되는데, 이때 요 P의 위치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차 함수로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 좌표 알고 그 다음에 B의 좌표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서 X 절편을 구하면 정답이지만 가능한 기하 문제를 수식을 많이 동원해서 푸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기하, 중등 기하의 이론을 이용해서 풀면 얼마든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되는데, 현재 이 길이가 2이고 여기 길이가 6입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3이 되니까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얘는 3A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X좌표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왼쪽 끝자리에 X좌표가 2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결국 요 10이라는 점, 2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8인데, 이 8이 1대 3이니까 4A가 8입니다. 그래서 A 값이 2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P의 좌표는 여기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되니까 P의 좌표는 4,0이라고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제 풀이를 보면 수식을 쓰지 않죠. 수식을 최소한으로 쓰고 간단히 풀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너무 선행을 빨리 하는 사람, 빠른 선행, 베이스 개념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가 빨리 나간 학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조건 수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막 달린 학생은 무조건 수식으로 해서 1차 함수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버릇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1분 만에 풀 수 있는 거를 5분 걸리고 6분 걸린다면 그 풀이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은 아래 과정의 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윗과정으로 수식으로 때려쳐서 풀려는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기하의 어떤 이론과 내용에 대한 습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과정을 올라가서 수식으로 치면은 무조건 풀릴 거라는 아주 이상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밑과정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버릇이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혹시나 초등학생이 아마 제 수업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초등학생은 아직 학년이 어리니까 그렇게 빠른 그런 선행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런 안 좋은 풀이 그런 것을 선배들한테 배워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면 옆에 뭐 엄청 수식을 화려하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 와 싶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와가 아니고 A입니다. A. 예, 그런 풀이를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 버릇되지 않도록 제가 하는 이 수업 내용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약간만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A가 있는데 이게 10,4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예, B의 좌표 여기를 또 하나 놓겠습니다. 여기 2,8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이때에 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여기 P라 놓을게요.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을 Q라고 놓을게요. 그럼 Q가 어디 여기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기 B 점 B로부터 Q를 거쳐서 Q에서 다시 P까지 거쳐서 P에서 A까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에 AP하고 PQ하고 그 다음에 BQ입니다. 이 세 개의 돌아오는 경로 이놈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P와 Q의 위치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두 점 다요. 이때 P와 Q가 어디에 있을까? 이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대칭을 두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B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니까 예, BQ는 B'Q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A도 아래쪽으로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10,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A'B를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이 질문문입니다. 이 세 개의 경로를 더하면 제가 좀 진한 색으로 하면 B'으로부터 A'까지 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B'부터 A'까지 갈 때 가장 짧은 길이로 간다면 이 소리인데 지금은 가장 짧은 길이가 아니죠. 굴절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짧은 길이는 당연히 선분이니까 예, 바로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예, 이것이 정답이 되니까 이제 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Q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요 P하고 Q의 위치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게요. 하나는 제가 붉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현재 서로 닮음이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빨갛게 칠한 삼각형이 현재 닮음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니까 예, 요 두 개가 닮음인데 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요 밑에를 2a라 하면 그럼 요 나머지가 a가 되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첫째, 자, 이 자리의 x좌표는 10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12인데 12의 길이가 2대 1로 내분하니까 이게 3a인데 그럼 a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4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요 8만큼 올라오면 p니까 p의 좌표는 8만큼 더하면 6,0이 정답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Q의 좌표를 구하는데 Q의 좌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Q의 좌표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를 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닮음인 삼각형을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려놓고 보면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파란 삼각형 두 개가 아래 위로 서로 닮음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이 길이가 2이고 그 다음 밑에 이 길이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삼각형 두 개 좀 이 색칠을 좀 칠해 볼게요. 이렇게 알아보기 쉽도록 파란 색깔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하면 제가 칠판에 놓고 했을 때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색깔을 칠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칠하면 요 파란 삼각형이 닮음인데 닮음 비가 1대 5가 됩니다. 1대 5니까 여기가 1대 5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높이를 알면 됩니다. 현재 이 자리의 높이가 8입니다. 이거 제가 이 동그라미 칠할게요. 8. 그 다음에 이 자리의 현재 높이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위에 높이 8 밑에 마이너스 4니까 이 길이가 1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0이라는 이 길이가 1대 5로 나눴기 때문에 6b인데 그 b 값은 2입니다. b가 2니까 바로 q의 좌표는 요 위에가 8이니까 이만큼 내려오면 되니까 q의 좌표는 0,6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 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중학생도 있고 어쩌면 고등학생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팁을 제가 하나 문제로 내볼게요. 자, 이 고등학교 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참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A가 있는데 4,2라고 할게요. 여기 B가 있는데 이거를 10,8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P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X, 0. 자, 동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앞에 했던 질문이 반복됩니다. PA 더하기 PB가 얘가 최소일 때 P의 좌표가 뭐냐? 자, 풀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쉬우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등기하입니다. 중등기하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루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20하고 그리고 x의 제곱 빼기 20x 더하기 164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의 최소 값이 얼마냐? 그리고 이 최소 값과 또 최소 값과 그리고 그때의 x 값이 얼마냐? 요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질문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도대체 손을 못 대요.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사실. 중1 문제인데, 루트가 들어와서 고등학교 거다 천만의 말씀요. 개념이 중학교 1학년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4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첫째, 얘는 x 빼기 4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A로부터 P까지 거리입니다. AP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쓰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AP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x제곱 빼기 20x 더하기 100에다가 64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얘는 x 빼기 10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BP인 겁니다. 요 B로부터 P까지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BP인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거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그때 X좌표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전 P의 위치가 AP 더하기 BP가 최소일 때 그 얘기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바로 이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P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은 이 자리를 A'이라 하면 최소값 이것은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 A'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구해 볼게요. 여기 이제 X 좌표 차가 6이니까 36 그 다음에 Y좌표 차가 10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6인데 이 136을 4로 하면은 4, 3, 12, 16, 4, 4, 1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루트 34가 정답이고 이때 X좌표가 X값이 얼마냐라는 얘기는 X좌표가 얼마냐 그건 생략합니다. 아까 위에 풀었던 것처럼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 기울기 2분의 1 정도 할게요. 2분의 1x 빼기 4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A의 좌표가 있고 여기 B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A의 좌표를 0, 한 마이너스 6 정도 둘게요. 예, B의 좌표를 10, 2 정도 두면 되나요? 18, 2, 8, 4, 4, 2 0 정도 둘게요. 계산하기 쉽게. 자, 이렇게 놨을 때 질문입니다. y는 2분의 1x 빼기 4 위에 이 위를 움직이는 통점이 있습니다. 통점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P라고 놓을게요. 이때 AP하고 BP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이제 최소일 때 근데 P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개념은 당연히 대칭 변환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요 풀이 과정에서 직선, 기울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두 직선이 직교할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중2, 중3 필요 또 어떤 부분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기본 이론은 대칭 변환이니까 중학교 저학년 겁니다. 아니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대칭축이 되도록 A를 대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다라는 것은 알지만 결론에 도달하려면 여기에 사용될 또 다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거를 작도하라 그러면 정확히 작도를 할 겁니다. 어디다 하고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좌표가 뭐냐 그러면은 아마 약간 안 될 수도 있어요. 윗과정이 조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위치는 이 자리가 되는데 이거 마치 제가 찍어 놓은 게 거의 뭐 그 자리네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요 PA를 이렇게 이으면 얘가 항상 합동이 돼서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풀어라 그러면 여기까지 작도는 능히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좌표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1차 함수의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좌표를 구해 볼게요. 여기를 A, B라고 놓고 그러면 첫째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가 이제 1대 1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H라 놓을게요. H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의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 구하면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6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 H의 좌표는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B 빼기 6 2를 나눈 것이 2분의 1하고 x가 2분의 a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4배 곱할게요. 2b 빼기 12가 a 빼기 16 돼서 결과적으로 a 빼기 2b는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ab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 더 하나 필요한 식은 바로 여기 직교합니다. 직교하니까 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직각이 되려면 역수의 부호 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됩니다.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데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면 수직합니다. 그래서
a 빼기 0분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b 더하기 6 하면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빼기 b가 6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 식하고 지금 방금 구한 이 식 두 개를 연립을 하면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건드렸으니까 끝까지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A가 2B 더하기 4니까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A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B에 제가 넣었네요. 자, A 자리에 넣으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가 6이니까 5B가 14가 돼서 B가 5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B가 5분의 14니까 그럼 이제 A는 2배의 5분의 14에 이거 험악해지네요. 더하기 4니까 그러면 5분의 20하고 28하고 5분의 48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의 좌표가 A가 5분의 48 콤마 B의 좌표가 5분의 14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여기 질문이 P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요 A'의 좌표를 알고 B의 좌표를 아니까 이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1차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를 연립하면 P의 좌표가 되는데, 연립은 생략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요 좀 식이 복잡한데 직접 이걸 구해서 마지막 정답까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여섯 번째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약간씩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낀각이 30도인 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낀각이 30도인 반직선 XY라고 할게요. 자, 이 XY 위에 요 반직선 사이에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P라고 놓고 P가 OP의 길이가 10이라고 놓을게요. 이런 점 P가 있어요. 이 반직선 사이 공간입니다. 요 OP의 길이가 10인데 이때에 이제 OX 반직선 그 다음 OY 이 위를 움직이는 동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동점 Q하고 R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여기 Q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디 R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점이니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PQ하고 QR하고 RP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나 될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둘레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최소값이 나올 때 Q와 R의 위치를 작도하라.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런 둘레의 최소는 이렇게 단일 패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펴는 방법입니다. 펴는 방법은 이 점을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또 한번 시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길이가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 형태로 되어 있던 모양이 이렇게 쭉 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그래서 펴 보겠습니다. 자, 펴면 우선 P를 반직선 OX 쪽으로 대칭을 시키고 여기를 P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P를 반직선 OY 쪽으로 또 한번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를 P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삼각형 PQR에 둘레를 더한 게 바로 제가 진한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둘레의 길이는 지금처럼 작도를 하게 되면 P'으로부터 이 자리 P'으로부터 P2'까지 여기까지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는 바로 이렇게 P2'을 쭉 이으면 바로 얘가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와 R의 위치는 제가 붉은 색깔로 할게요. 이 자리에 R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Q가 있을 텐데 이때 삼각형 PQR은 바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요렇게 그려졌을 때가 바로 일직선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질문이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P', P2'까지 길이가 얼마냐 그 얘기인데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건 되게 쉽습니다. OP'을 이으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우선 파란 색깔로 할게요.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다. 이거 색깔을 칠하지 말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되고 이 길이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을 이렇게 P2'O를 이으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요 삼각형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고 그리고 이 각이 같은 각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각의 크기는 이렇게 각의 크기는 30도가 적당한 각도로 찢어져서 양쪽에 대칭된 거니까 이가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60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자, 이번에는 제가 자, 원 형태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원주상에 원주상의 한 점을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을 B라고 놓고요. 자, 부채꼴의 중심각입니다. 이걸 60도로 잡았습니다. 이때에 자, 호 AB 위에 이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점을 이거를 P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 OA 위를 움직이는 동점을 Q, 그 다음에 OB 위를 움직이는 동점을 R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제가 여기 P, 여기 아무데나 Q, 그리고 여기 R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할 때, 이때에 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삼각형 PQR, 삼각형 PQR의 둘레 길이, 이 둘레 길이가 최소일 때에 반지름을 A라고 놓을게요. 자, 원의 반지름을 A라고 놨을 때 이때 삼각형 PQR의 둘레, 이놈의 최소값, 이게 얼마냐 라고 하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삼각형 모양을 펴는 방법은 두 번 대칭하라고 했는데, 자, OP를 긋고요. 일단 요 점 P를 OA를 대칭축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콤파스로 요 호 AP의 길이를 재서 반대쪽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P'이라 놓으면 요렇게 각이 같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 BP를 오른쪽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콤파스로 BP의 길이를 재서 B에서 반대쪽으로 찍으면 됩니다. 여기를 P2'이라 놓고 이렇게 이으면 이번에는 이 길이랑 같습니다. 좌우 합동이어서. 따라서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제가 좀 진한 색깔로 하게 되면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펴기는 폈지만 굴절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도 관계가 이 각이 여기 X라 놓을게요. 이 각이 X 이렇게 돼서 요 각 가운데 이 각은 120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렇게 굴절되지 말고 똑바로 가면 되니까 바로 이 길이가 정답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빨간 색깔로 제가 좀 더 완성도 높게 그리면 이 길이가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으면은 이 길이가 돼서, 그래서 바로 요 자리에 R이 여기 있어야 되고 요 자리에 Q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쭉 펴지고 삼각형 PQR이 그림과 같이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긋게 되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려지려나 모르겠네. 부채꼴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대충 그렸습니다. 120도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도 부채꼴에 120도 부채꼴에 현의 길이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20도 부채꼴 이거의 현의 길이가 되는데, 물론 이 길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냐는 120도 되니까 잘라서 피타고라스 쓰고 하면은 길이가 나옵니다. 루트 뭐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 길이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P와 Q와 R 세 점이 모두 동점입니다. 고정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P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P. 요 호 위에 있는 점 P의 위치를 제가 이제 옮겨 볼게요.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P가 온다. 그러면 아까처럼 하게 되면 대칭점이 제가 붉은색으로 해볼게요. 대칭점이 이제 이 길이만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 P'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길이만큼 잡으면 아까보다 좀 적게 이렇게 나서 P'이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은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각이 이 각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요 P의 위치를 옮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20도 되는 부채꼴의 현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의 위치를 옮기더라도 부채꼴을 좌우로 회전을 시킨 그런 형태가 됩니다. 중심각 120도는 유지가 되면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부채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과는 같다. 120도 되는 부채꼴의 현의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좀 고급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영재고나 경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제 이메일 주소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 이메일 주소인데, 요게 전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인데 M, T, K, I, M, Y, G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MT 김이 요 매스 티처란 얘기고요. 여기 이제 김 YG는 제 이름이에요. 김영규 해서 제 이름을 쓴 게 요 김 YG입니다. 앞에 MT는 매스 티처 수학 선생 김영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이 여기저기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자세하게 글을 써주신 분
이메일로 글을 보내주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어떤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이 영재고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L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L이라는 직선, 여기가 이제 강이라고 할게요. 자, L이 이제 강둑입니다. 그런데 요 강둑 위에 2m 길이에 선분이 하나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제가 좀 진한 색깔로 할게요. 이게 이제 PQ인데, PQ는 2m인데, 이런 선분이 L과 겹쳐서 움직입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길이만 2m고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 바깥에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바깥에 B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이때 그 어떤 동물이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서 Q로 이동해서 그 P로 Q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선분 PQ를 거쳐서 다시 B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PQ는 경로는 정해져 있지만 길이가 요건 정해져 있습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거 길이 모르고 Q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것도 길이를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최단 경로가 어떤 그림일 때냐, 얘를 만약에 작도를 하여라. 여기 영재고나 경시 준비하는 학생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A를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A'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같아져서 이렇게 같아져서 현재 그림처럼 A에서 P, Q, B로 가게 되면 요 A'에서 P로 가서 Q로 가서 B로 가는 이 경로인데 이게 최단 경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PQ의 길이만큼은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PQ의 길이만큼을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평행 변환하겠습니다. 여기를 A2'이라고 놓고 여기를 연장을 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확연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B의 위치를 조금 옮길게요. 한 이 정도 B가 있다고 볼게요. 요 그림을 조금 지금 뭐가 중복이 돼서 그 그림이 그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요 PQ의 위치를 좀 옮겨 볼게요. 예, 옮기는 이유는 예, 여기를 PQ라고 놓을게요. 그래야 이 작도가 뭐를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제가 수정을 좀 해서 지저분한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도 수정을 좀 할게요.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길이가 같은데, 그러면 현재처럼 대칭을 시키면 A'에서 P로 갔다 Q로 갔다가 B까지 갔는데 이게 최단 경로냐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뭐냐, 요 PQ의 길이만큼을 어쨌든 이런 방향 L과 평행한 방향으로 PQ의 길이만큼을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이걸 거쳐 가라 했으니까. 그래서 A'에서 PQ의 길이만큼 옮겨갈 겁니다. 이거를 2m라고 하면 2m를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를 뭘로 표시를 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얘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C라고 이렇게 놓으면 예, 그렇게 놓으면 예, A에서 점 A에서 P로 가서 Q로 가서 B로 가면 대칭을 시키면 예, A'에서 P로 가서 이렇게 간 이 길이가 되는데 예, 이 길이는 이게 최단 경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길이가 최단 경로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거보다가 더 짧은 길이는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빨리 가는 길은 없느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A를 자 대칭을 시키지 말고요. 이 자리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PQ만큼 어쨌든 가라 그랬어요. 이만한 길이를 언젠간 가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미션이 이게 이제 PQ인데 미션이 A에서부터 L까지 오고 그 다음에 L하고 평행하게 PQ만큼 가고 그 다음에 L에서 B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PQ만큼을 이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2m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2m를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2m를 갔습니다. 간 다음에 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1이라 할게요. A1에서 B까지 빨리 가라 그랬으니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2m만큼 간 것이 여기에 L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L에서 2m만큼을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평행사변형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제 얘가 평행사변형이 돼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길이가 이제 2가 돼서 PQ의 길이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2m 간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없다라고 치면은 바로 얘가 정답인데 이렇게 간 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가 정답인데 이 길인데 그럼 이걸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얘가 A고 그 다음 이제 이게 B라고 놓을게요. A 더하기 B가 최단 경로가 되는데 그런데 2m만큼 가라 그랬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여기 그리면 이제 이 길이가 A가 되고 2m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2m가 돼서 바로 결과적으로 최단 경로는 이런 경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PQ를 끌어넣어 놨을 때의 최단 경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죠. 왜? A 더하기 B가 이게 최단이니까 제일 짧은 길이가 이거니까 2m만큼 여기를 추가한 거니까 바로 이 그림이 최단 경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를 기왕이 하는 김에 다음 시간에 회전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칭 변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었죠? 8번이었습니다. 9번. 자, 이번에는 이런 선분 OA, O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어떤 점 PQ가 있는데요. 이때 그 P로부터 OA까지 이렇게 가서 요 입사각, 반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은 물리에서 보면 OA, OB가 거울이라 생각하고 P에서 빛을 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을 쏘았다고 치면은 이 자리를 C, 여기를 D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빛 반사가 P에서 C로 가서 C에서 다시 D로 가서 D에서 다시 Q로 해서 통과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닌 아무데나 점을 하나씩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입사각 반사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를 이제 EF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PC하고 CD하고 그 다음에 DQ입니다. 이 길이가 PE하고 그 다음에 EF하고 그 다음에 FQ입니다. 이거 더한 것과 항상 같거나 보다 적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와 F가 동점이라는 얘기인데 C와 D는 고정된 점이고요.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확 오죠? 예, 요 점 P를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제가 시키면 그러면 합동이니까 이렇게 각이 같아서 이 각하고 막곡지하고 같으니까 이게 일직선인데 여기를 P'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 각이 굉장히 좀 Q의 위치 조금만 옮길게요. 얘가 좀 입사각 반사각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Q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선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이 길이는 이 길입니다. 합동이니까 and 또 이 길이는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됩니다. 같다는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여기 삼각형. 이렇게 하면 P, C, C, D, DQ로 가는 경로는 붉은색 진한 색으로 표시하면 바로 이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파란 색깔로 할게요. 파란 색깔로 하면 이 P는 대칭시켜서 합동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또 FQ는 얘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PE, EF, FQ라는 길이는 파란 색깔로 진하게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EF까지 가서 이렇게 가서 F에서 Q'이라 놓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놓고를 보면 결국 대칭을 시키면 P'에서 Q'까지 가는 경로 중에 하나는 똑바로 가고 하나는 굴절돼 가니까 바로 이 동점 E가 우연히 C에 겹치고 그 다음에 요 F란 동점이 우연히 D에 오게 되면 일치하게 돼서 등호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간 길이에다가 나머지 길이는 이런 식으로 가서 더 긴 경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한 내용 어떤 문제는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뭐 또
평이하기도 하고. 한 개만 더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열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요 대칭 변환 실전 문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좀 더 있는데 그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이제 ABC라는 어떤 삼각형이 임의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런데 요 각을 2등분 하겠습니다. 여기를 T라고 놓고 각을 2등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의 조건이 요 각 B하고 각 B하고 각 C하고입니다. 요 각의 관계가 여기가 이 각이 만약에 2배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각 B가 2배의 각 C가 되면 각의 2등분선을 그었는데 요 각이 양쪽의 각이 2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 AC의 길이가 이 길이가 AB하고 BD하고 합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AC의 길이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각의 조건입니다. 각이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이 2등분 돼 있다. 또 강조합니다. 각이 2등분 돼 있다라는 거는 얘가 대칭축이다라는 거를 무조건 머릿속에서 떠올려 줘야 됩니다. 이게 자, 얘를 L이라 할게요. 이게 대칭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삼각형 ABD에서 이 각이 같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BD를 접어서 대칭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작도를 어떻게 하냐면 콤파스로 AB의 길이를 재서 오른쪽에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요 삼각형이 2개가 합동이니까 대칭 변환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합동이니까 이 각이 2A인데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B'DC가 이 2개 더해서 2A니까 여기가 A가 돼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B가 되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B가 돼서 A 더하기 B가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쉽죠? 다시요. 이 삼각형을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대칭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왜 대칭을 시키느냐 하면은 얘가 대칭축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좌우 대칭축이기 때문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대칭 변환에 의해서 길이들이 옮겨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증명하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쉽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난해한 문제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를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회전 변환이라는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특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공부로 인해서 서로
또 이견이 부딪혀서 가족과의 어떤 불화가 생긴다거나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저는 이제 부모의 편도 아니고 자식의 편,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예, 공부를 하다가 잘 해보자, 또는 잘 하라 라는 좋은 의미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감정,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만, 특히 가족 간의 대화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는 그냥 직진하지 말고요. 네, 급발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 가족 간의 관계인데 필터링을 좀 해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약간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지거나 할 때는 무조건 멈추세요. 감정이 격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 상한 감정을 다스리거나 보상하기 위한 또 다른 감정의 얘기가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성적으로 하고 싶은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의 얘기만 서로 주고받게 돼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 상할 때는 무조건 그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비본질인 내용을 붙잡고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 격해질 때는 대화를 하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그런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해준 얘기이겠지. 어느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저 얘기를 왜 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가 본질인데, 그게 내가 듣기 좋도록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좀 뭔가 거슬리도록 표현을 조금 잘못했거나 이럴 뿐이지 본질적으로 저런 말씀을 왜 했을까는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이제, 부모님들은 제 영상을 들으면은 또 감정이 격해지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이 말이 왜 돌아올 때 저렇게 돌아오지? 그거는 혹여나 자녀가 어리잖아요. 어린이의 눈높이와 어른의 눈높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내 눈높이를 낮추어서 자식의,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와 어른의 눈높이는 다르니까 그 다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내 표현법이 뭔가가 조금은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다르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내가 표현이 됐었구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자녀가 부모한테 그냥 무지하게 폐륜적으로 덤비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다만 의사 전달에서 뭔가가 서로 왜곡이 일어나서 오해가 쌓여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는 부모님은 반드시 역시 자녀와 마찬가지로 대화하던 대화를 멈추시고 잠깐 호흡을 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내가 표현한 방법이 좀 과격했나?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좀 마음이 상하게끔 그런 부분을 내가 건드려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얘야, 내가 아까 했던 얘기는 조금 과하게 네가 들렸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얘기를 다시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이 나보고 속상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듣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 불편했던 이 대화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자녀 도와주고요. 자녀들 부모 말씀 잘 듣고요.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